합니다. 됐어요. 감사합니다. 네. 네, 출발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이제 2강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2강을 출발하면서 그 지난번 거 약간 이제 우리가 복습을 하고 그리고 오늘 이제 오늘은 주로 돌봄마을에 관해서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지난번 한 거 한번 복습을 하고 그리고 오늘 얘기를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우리가 공부한 장면이죠. 공부한 장면이고 이게 네, 지난번 거 약계동 마을 지도고 우선 학습 생태계라는 거죠. 학습 생태계는 학습 생태계 키워드는 그때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마을 전체가 학교가 아니라 이제 마을이 평생학습, 학습 생태계 키워드는 마을이 이제 평생학습인데 학습 생태계 키워드는 평생학습인데 마을 전체가 배움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학교가 아니라 앞으로는 마을에 여기에는 이제 도서관이나 여기 카페나 이런 소모임하는 거 꿈터에서 이제 전체 공부하는 것이다. 마을 전체가 배움터다. 이걸 평생학습이라고 한다. 학습 생태계 만드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복지 생태계를 만드는 건데 복지 생태계를 만드는 거는 이렇게 협동조합이나 마을 기업을 세우는 건데 이거는 사회적 자본이다. 복지 생태계를 만드는 키워드는 사회적 자본인데 사회적 자본이라는 거는 신뢰를 만들어내는 거다. 이렇게 신뢰를. 그럼 신뢰를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는가? 우리가 협동하고 소통하고 또 우리가 고령화 시대에 돌보고 그다음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소유하는 게 아니라 공유하는 걸 통해서 이 네 가지 협동, 소통, 돌봄, 공유를 통해서 사회적 자본을 만들어서 이제 복지 생태계를 만드는데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 기업을 만드는 것 그것이 이제 코로나 이후에 미래 정규질 사회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기본소득 같은 것들이 들어오면 이제 마을에 여기 이제 카페에서 이거를 3개월 만에 올해도 아마 줄 거라고 그래요. 추석 전에. 그러면 이제 그런 거 같이 30만 원씩 준다고 그런 것 같은데. 자, 그다음에는 마지막으로는 문화 생태계를 만드는데 문화 생태계 키워드는 스토리텔링이다. 이제 이야기를 모아서 마을의 축제와 잔치를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했던 거를 우리 김현자 그 꿈터장님께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타가서와 종일 돌보는 어린이집으로 공부방이 지어가던 센터로 작은 도서관 운동이 평생학습의 전신을 푸른 22일로 이렇게 전환되는 그런 얘기가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꼽이 마을 캐릭터로 골목과 골목을 살려 생태적으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주역이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거죠. 이걸 통해서 돌봄 마을을 꿈꾸는 사람들이 이 미래 마을의 주인공인데 여러분들이 이 돌봄 마을을 꿈꾸며 회비를 내고 간식비를 스스로 내면서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선구자다. 이렇게 지난번에 결론을 잘 내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공부하는 모습이 이게 멋있잖아요. 이게 학습 생태계라는 거예요. 누가 글을 참 잘 썼다고 봤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는 이제는 학습이 누구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이렇게 하는 사람의 목소리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학습이 될 때라는 거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지난번 학습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마을 이야기로 가득 채우자. 이게 이제 영화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을 전체를 학습하는 평생학습을 통해 학습하는 생태계를 만들고 그다음에 마을의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을 통해서 사회적인 자본을 만들어내서 협동조합이나 마을 기업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 이야기들을 모아서 마을의 잔치를 만들어내는 것. 이제 그런 단계에 걸쳐서 이제 우리 약대동 마을은 학습 문화 복지 생태계가 형성이 됐어요. 지금 우리 마을은. 그래서 이걸 지금 코로나 이후에는 이제 돌봄 마을로 가야 되는데
지금부터 한 1시간 정도 이제 돌봄 마을을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 나갈 수 있는가 이제 그 얘기를 이제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2년 전에 벌써 2년 가까이 됐죠. 코로나라고 하는 이제 그 재난을 우리가 맞이했어요. 그런데 이 재난을 맞이할 때에 이 여자, 이 레베타 솔릿이라고 하는 이 여자분이 재난이라고 하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이제 이런 거를 소설로 써서 이 사람이 유명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쓴 재난을 맞이해서 쓴 그 책이 유명한 재난 유토피아 책이 뭐냐면 이 폐허를 응시하라는 거예요. 이분이 어떤 걸 가지고 레베카 솔릿이 그 이 재난을 응시하라는 것을 썼냐면 이 사람이 5개의 재난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요. 그게 1755년 리즈본 대지진, 1906년에 샌프란시스코 대지진, 2001년에 9.11 테러 아시죠? 그다음에 2005년에 뉴올리언스 허리케인 이런 거를 연구해서 결론을 내는 게 뭐냐면은 인류의 덮친 재난을 연구해 놓은 문명 비평가 레베카 솔릿이 이 재난이 오면은 우리 인류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거죠. 뭐 집이 없어지고 사람을 잃고 여러 가지 고난을 많이 당하는데 그 재난을 하면 또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는 유토피아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난 공동체에 와서 잠자리를 제공해주고 자기 팔을 걷어치고 그 돕는 사람들, 구호품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재난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려움과 아픔을 주지만은 또 새로운 공동체를 탄생시키는 그 기회가 된다는 거죠. 약계동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런 거거든요. 우리 코로나 기회에 코로나가 없었으면 이 도시농부가 안 생겼잖아요. 도시농부라고 하는 이 새로운 그 일종의 유토피아 공동체가 생기고 이것이 지금 이제 돌봄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건강 리더 교육을 받고 이게 코로나가 가지고 온 어려움도 있지만 이런 공동체들을 코로나가 없었으면 이 공동체가 이렇게 쉽게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코로나라는 재난은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 익숙하게 살았던 이기적인 각자 도생의 그런 삶에서 우리가 이제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만들어 가지고 재난 기본 임금이라고 하는 아주 혁명적인 법을 통과시켰어요. 재난이 기본 임금 같은 거는 이게 코로나가 없었으면 통과가 안 돼요. 나라에서 국민들한테 임금을 주는 거는 절대로 그거 불가능해요. 지금도 그 기재부에 있는 관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안 주려고. 이게 국민한테 다 줘야 되는데 뭐 누구한테 일부만 주자 자꾸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수출을 잘해가지고 한류 때문에 굉장히 많은 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관료들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국민들이 무슨 소리냐. 지금 국민들이 이렇게 힘든데 우리가 빚을 내서 주는 것도 아니고 수출을 잘했으면 그걸 빨리 지금 국민들한테 해가지고 경제를 살려가지고 지금 어려운 사람 구해야지. 그래서 그런 혁명적인 법들이 예를 들면 기본소득, 그다음에 보편복지의 확대, 그다음에 생태적인 관심. 우리 도시농부 이런 거 옛날에 환경 이런데 우리 마을만 해도 지금 환경교육하는 그룹이 생겼잖아요. 여기 지금 건강 리더도 우리 두 마을에 의료 사회 협동조합도 생기고 우리 마을에는 건강 리더들이 이렇게 10명 공부한다는 것이 어르신을 돌보자라는 것이 생겼고 그다음에 생태에 대해서 공부하는 여기 두 분은 다 들어와 있죠. 우리 이복순 선생님이랑 문화학당이 이게 거기서 생태 공부를 하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코로나라는 것이 재난기가 오히려 유토피아를 만든다는 거예요. 나쁜 점도 있지만 우리한테 고생을 하고 힘들지만 이때 우리 혼자 살아서는 안 된다. 우리 같이 살지 않으면 우리가 다 몰살할 것이다. 그래가지고 건강 리더도 만들고 생태 공부하는 것도 만들고 의사들도 이제 마을에 왕진을 하겠다. 교회에서도 마을을 신방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마을은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재난이 딱 터지자 우리 도시 농부들을 하겠다고 그래갖고 여기 이제 우리 조 선생님이랑 우리 김 팀장님이 이게 이제 밥을 싸들고 어르신들 이제 도시락 배달을 했고 우리가 이제 도서관 이 건물에다가 마을 박물관을 짓는다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이제 옥상 여기 좀 허름한 데였어요. 여기 이제 옥상에 지금 우리가 벤치가 다 이렇게 생긴다 하고 그게 밥을 하고 이제 봄에 씨 뿌리는 거. 나는 이 장면이 제일 코로나에서 이 장면이 모든 걸 난 만들어냈다고 내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신중년 도시농부라는 게 생겼어요. 이게 다 기억나시죠? 이게 어르신들은 7080은 텃밭 가꾸고 맨 처음에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은 저기 인천에 거기 20억 들여서 그 도시농부 거기 센터 친 것도 견학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서 도시농부가 생겼고 그리고 5개의 학당이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저도 30년 사역을 마쳤을 때 교회에서 안식년을 줘가지고 이게 영국에 이 사회적 급이 잘 된 데를 우리가 방문을 했어요. 거기서 배우러. 그래서 브롬리 바우 보우 센터라고 BBBC 그다음에 브루더 호프 공동체 그다음에 이 전환마을 토트네스 전환마을이라고 영국은 미리부터 이렇게 돌봄마을 같은 것이 생겼어요. 기후위기 이런 거 해서 이 마을을 이렇게 생태위기나 마을 전체 사회적 기업이 여기는 어떤 목사님이 하시는데 교인은 거기도 많지가 않아요. 12명이 할머니만 남아있는데 거기에 있는 할머님들을 모셔가지고 60개의 동네들을 개발을 해가지고 60개의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이제 오는데 우리도 거기 간 거예요. 그 마을 사람들이랑 지금 공부하는 장면이에요, 이게. 그래서 제가 30주년, 그러니까 4년 전에 거기 가서 공부를 하고 올 때 그레타 툰베리가 17살 청소년이 기후위기가 왔다고 그래가지고 유럽에 몇십만 명의 청소년들이 이거를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다 죽는다. 기후가 이렇게 뜨거워져가지고. 그래서 내가 돌아오면서 뭘 해야 되겠다. 이게 청소년들이 나와서 지구가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이 재난기에. 그러다가 몇 년 후에 코로나 이게 터진 거예요. 근데 와서 우리가 성서학당은 원래 있었고 선교학당은 있었고 성서를 공부하고 선교는 마을에 일하는 분들이 그거 갔다 와가지고 아까 말한 문예학당을 만들었고 평화학당을 만들었고 이 평화학당은 이제 기후 위기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신중년학당 그 중에서 제일 잘 되는 게 신중년학당. 그러니까 여기가 영국 다녀오고 이 지구에 기후 위기가 와서 이제 나도 각성을 한 거지. 그리고 그 영국에 가보니까 그 토트네스라는 마을은 60개의 사회적 기업을 만들고 이 벌써 그때부터 환경 문제들 이렇게 마을을 전환하자는 거지. 기후 위기에 또 우리 생태 위기에 그리고 돌봄 마을로 그런 거를 저도 보고 우리 마을에서 이제 이거를 여기가 두 장면이 이제 영국의 이제 토트네스 마을입니다. 그리고 이분을 통해서 마을 얘기를 우리가 듣고 있는 거예요. 이제 주로 우리 목사님들이 이제 다녀와서 그래가지고 여기 여름 마을 학교 때 우리 선교학당 사람들이랑 해서 이렇게 꿈터 저기 카페에서 이제 평화학교를 우리가 공부한 거예요. 이 마을을 이제 우리가 변화를 시켜야 되겠다. 그게 한 3년 전에 이제 이런 일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는 이제 그때 이제 우리가 얘기한 것이 뭐냐면 이 지구촌 위기가 있을 때 어떤 생태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 나도 공부니까. 지금 이 지구를 살리려면은 떡갈나무 혁명이 필요하다. 이 떡갈나무 혁명이 뭐냐는 거 보니까 여기 다람쥐가 있잖아요. 다람쥐가 자기의 그 숲에 식량 창고를 이렇게 묻어둔다는 거예요. 도토리들을 해가지고 이렇게 숨겨둔다는 거예요. 곳곳에 숲. 그런데 너무 많은 곳에다 숨겨둬가지고 자기가 까먹는 거야. 어디다가 내가 도토리를 숨겼는지.
그러니까 그렇게 그 까먹는 데서 도토리가 영향을 주고 받아가지고 어떻게 돼요? 떡갈나무는 나무가 되는 거예요. 도토리가 나무가 되고 그리고 그 나무들이 떡갈나무 숲을 이뤄서 하나의 큰 생태계를 이룬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숲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도토리 하나 하나리 나무가 되고 그 나무들이 모여서 생태계를 이루는 숲을 만드는 그러니까 도토리 하나 하나리 생태적 삶을 사는 그런 도토리들 하나하나에 대해서 그 도토리가 나무를 만들고 떡갈나무 숲을 만들어서 이 산림 전체를 환경 전체를 살리는 숲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마을 곳곳에서 한 사람의 이 도토리들이 떡갈나무 나무가 되고 숲이 된다는 건 뭐냐?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도시농부처럼 마을에 텃밭을 가꾸고 또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 유기농 매장을 만드는 도토리들, 그 다음에 환경 유기농 축제를 만드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도토리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전거 타는 걸 통해서 지금 어떤 사람은 텃밭을 가꾸는 어떤 사람들은 유기농 매장을 만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그걸 가지고 유기농 마을 축제를 만드는 사람들. 근데 우리는 이게 될 걸. 우리가 꼽사리 영화제 때 그런 거 했잖아요. 이따가 보면 영화제 때 우리 그 평화 아카데미 쪽에서 와가지고 지구를 살리자라는 그 캠페인 벌이고 그랬거든요. 그다음에 거기서 음악과 노래로서 이제 그 생태적인 노래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떡갈나무 도토리 하나에서 떡갈나무를 생태계를 숲을 만드는 이것이 소위 말해서 그 떡갈나무 혁명이라고 하는 생태 환경 혁명이라는 거죠. 이게 마을 곳곳에서 전환 마을이라는 게 뭐냐면 토토네스 영국의 전환 마을이라는 것은 마을을 이제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영국에 가서 이제 보고 왔고 그런 토토네스 마을뿐만 아니라 BBBC라고 하는 거 브롬리 마을 처치 센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마을에 60개의 사회적 기업을 만들었어요.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크게 만든 게 아니라 그 사람 마을 전체를 하나의 새로운 생태계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마을 거기가 서민 지역인데 그 마을 전체 사람들이 일종의 낙원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약도동 마을 이거 못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런 여기 와서 이런 그 평화학교를 이제 공부하면서 이 떡갈나무 혁명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사람을 불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마을에 아까 이제 달성에 있는 여기 선희정 선생님이라고 이제 문화 리더를 불러내서 선희정, 이은주 선생을 불러서 여기에 문예 학당을 만들고 이분들을 중심으로 이제 달성을 통해서 이제 마을의 문화 운동을 시작을 한 거죠.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고성희 선생님 성공에 대해 세월호를 연구해서 박사예요. 지금 딴 데 가 있는데 이분을 중심으로 또 공부를 하나. 공부는 좀 쉬고 있어요. 이분이 좀 어디 먼데 조금 도와주러 가서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도시농부들이 여기 3인방 이 김현자, 신은이, 조민자 선생이 세 분을 불러내가지고 도시농부들을 그래서 사람을 불러내고 이렇게 문예학당, 평화학당, 도시농부로 불러주고 배치를 해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세 그룹이 꼽사리 영화제 같은 마을 축제 때는 다 함께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을도 이런 이 떡갈나무 혁명 다시 말해서 이건 생태적인 혁명. 이제 이거 생태적으로 새로워지지 않으면 우리가 이제 기후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지구촌이 붕괴된다라는 경고가 있거든요. 이 마을 단위에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약세동 마을은 이 마을 전체를 푸르게 꾸밀 수도 있고 마을에 잔치도 만들 수 있고 사회적 기업도 만들어서 일자리도 만들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다 공부를 했잖아요. 그 기초를 30년 동안 만들었으니까 그래가지고 우리가 작년에 이게 마을 사촌 회의를 했어요. 이 마을을 이 재난이 왔는데 재난 학교를 만들어 가지고 재난에 직면한 마을 공동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 이미선 선생님 그때 오셨던 것 같은데?
여기 한 강좌 들었죠? 이거. 재난학교 때 오셔서 사진이 있어. 네, 그 사진 여기다 못 넣는데. 순간이라도 들었어요. 그리고 그 50명 모였을 때 해서 꼽사리 영화제를 우리가 했어요. 그래가지고 달성은 코로나 우울을 날렸고 꼽사리 영화제는 코로나 우울을 치료했다. 여기 있는데 여기 공연하는 장면이 있고 요거는 꼬비 마을 박물관 만들어서 이거 국무총리상인가 뭘 탔죠 이게? 그때 상 땄어요. 의원상. 의원상 탔지. 의회상. 여기 아까 말했듯이 평화 리더들이 이때 지구 위기를 환경 캠페인을 한 거예요. 이게 공연하는 장면이고 이거는 환경하고 이게 전야제로 달성들이에요. 달성해서 준비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 마을은 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도토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어떤 사람은 환경에 대해서 공부하고 어떤 사람은 기후에 대해서 하고 어떤 사람은 문화에 대해서 하고 그래서 5교회에 그 아카데미라고 부를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학당이라는 것을 우리가 코로나가 만들어준 거예요. 이게 성서랑 선교는 이제 교회 중심이고 이거 보편적인 게 아니고 신앙 있는 사람들 중심이고 내가 그 영국 갔다 와가지고 새롭게 만든 것이 문화 학당들 그다음에 그 평화 아카데미 그다음에 신중년 학당들 이렇게 세 그룹은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작년에 작년에 이거를 한 것이 이게 꼬비 마을 박물관 가는 길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베인업 선생님이 그때 참 나 아주 인상적으로 했는데 마을을 공미란 선생님이랑 두 분이 마을을 이렇게 잘 곳곳에서 오래 여기 사신 분들이라서 골목골목을 설명해주고 그때 이야기를 해줘서 아주 멋있는 기억국간 박물관이 이제 만들어졌죠. 그리고 24명을 모아서 25명, 약대동 2호니까 25명을 모여서 책으로 다 만들어지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작년의 얘기예요. 자, 이제는 올해 이제 2021년에 어떻게 이제 이게 전개가 되고 어떤 우리가 꿈을 가질 수 있는가.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제 2021년이 이제 들어가기 전에 이제 조그마한 사건이 하나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새로운 교회가 이제 1986년에 여기 와서 제일 먼저 한 게 86년에 4월에 어린이집을 개원했고 6월에 이제 6월 8일 날 이제 새로운 교회가 이제 창립 예배를 드렸는데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 당시에 여기가 이제 서민의 노동자 지역이라서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어린 종일 타가를 했잖아요. 제일 먼저 시작한 그 선교가 이제 35년 만에 저출산으로 이제 우리나라가 아이들을 안 낳는 거로 문을 닫는 상황에 이제 처했어요. 그런데 교회는 이제 주일에 모이고 주일에 이제 지하 본당을 쓰고 1, 2층은 어린이집을 썼는데 그거 폐원을 해서 이제 거기서 일하고 하는 선교하는 사람들 잘 우리가 격려하고 정말 고맙다고 감사의 표시를 잘하고 잘 정리하고 그럼 그 두 공간을 어떻게 쓸 거냐 이제 그것이 이제 토론이 아주 됐는데 그때 이제 제일 먼저 우리 이 돌봄 마을의 임종환 교수님이 이제 돌봄 마을이 이제 2025년까지 우리 사회가 돌봄 마을로 간다라는 그런 정보를 주면서 우리 이제 약대동 마을은 이런 기초가 있으니까 돌봄 마을로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돌봄 마을 이 건물 전체를 돌봄 마을로 내놓자 그 돌봄 센터로 만들어서 우리가 신중년도 있고 지금 도시농부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문화 리더들도 있고 환경 리더들도 있는데 그분들이 와서 그 건물을 다 쓸 수 있도록 하자. 옥상도 지금 이제 있고 1층, 2층은 이제 어르신들, 2층은 문화 리더 중심, 옥상은 그 환경 생태 리더들 중심으로. 그래서 이제 여기 이렇게 지금 공부하는 장면이에요. 여기 처음 이렇게 임종환 교수님이랑 우리 교회의 선교 일꾼들이랑 공부를 이렇게 해서 공부를 이제 하다가 보니까는 돌봄 마을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제 복지 마을에 이 센터를 만들어 주는데 그 센터에서는 복지적인 돌봄이라는 것이 코로나를 겪으니까 제일 먼저 우리한테 마음속에 오는 건 아, 이게 건강적인 돌봄을 해야겠다. 그 나이가 많이 들었고 코로나라는 게 사실은 바이러스 때문에 된 건강의 문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사람을 건강적으로 돌봐야 되겠다라는 것이. 그런데 이제 마침 의사협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은 훈련을 하고 있고 이미 거기 전문가들이 있고 그러니까는 이제 임종환 교수님이 전국적인 돌봄 마을에 대해서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서 그런 걸 하면 적극 돕겠다. 그래가지고 건강 돌봄이라는 커뮤니티 케어라는 것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이제는 커뮤니티 케어, 마을이 케어, 돌보라는 거예요. 마을이 스스로 서로를 돌보라는 게 커뮤니티 케어예요. 그게 전국적으로 일어나니까 건강적인 돌봄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우리 문화예술인이 있으니까 꼽사리 영화제를 거쳐보니까 어르신들을 가지고 잔치를 할 때 어르신들에게 어르신과 함께 문화적으로 돌보면서 잔치를 하니까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공연도 하고. 그래서 아, 이게 돌봄 마을이 되려면 건강적 돌봄, 문화적 돌봄이 필요하겠다. 그 다음에 우리 도시농부가 있으니까 생태적 돌봄. 결국 지금 지구의 위기가 있으니까 이 마을부터 푸르른 마을로 해야 되는데 우리가 텃밭을 벌써 하나 가꿨고 그 카페 앞에 여기에도 지금 그 옥상이 생겼고 그다음에 교회에 앞마당과 옥상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텃밭이 얼마나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걸 전체로 해서 약대동 커뮤니티 센터를 돌봄 커뮤니티 센터를 만들자 이렇게 이런 꿈을 꾸게 되고 이게 그거예요. 돌봄 커뮤니티 센터에서 건강 돌봄, 생태 돌봄, 문화 예술 돌봄, 그다음에 이게 복지적 돌봄. 이 거점 공간이 있지만 이거는 순환하고 전환하는 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 네 그룹은 마을 전체를 이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순회하고 순환하면서 돌보는 이런 마을로 만들겠다라는 그런 이제 생각이 들고 그걸 가지고 우리 여기에 양정숙 시의원 여기 시의원 방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두 분의 여기 주민자치위원장님이고 여기가 이제 한 분이 더 있는데 그분이 사진 찍고 있는데 여기 요양팀장님 또 복지팀장님이랑 공무원들이랑 이 부분에 대해서 회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개념이 굉장히 좋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게 원래는 여기를 그 주간보호센터를 만들려고 그랬어요, 어린이집. 근데 그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거보다는 그걸 이제 포기하고 여기에 1층은 건강리더, 2층은 문화리더, 3층은 생태리더 이렇게로 전환했는데 하여튼 그 생각을 전체적으로 공무원들이랑 얘기했을 때 이제 많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이제 이 마을 전체에도 이런 돌봄 마을로 간다는 걸 알리는 기회가 됐고 자, 그래가지고 그게 그 흐름이 이제 첫 번째가 건강 리더 교육으로 간 거야. 건강 리더들을 10명을 우리가 한번 이제 제대로 된 교육기관, 부천 의료사회협동조합, 의사들이랑 간호사들이 있는 거기랑 결합해서 10명의 건강 리더들을 우리가 교육해보자. 그러고 나서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 이제 나라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이제 책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위에. 앞으로 코로나 이후에는 이제 우리가 코로나 이후를 어떻게 살아갈 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뭐냐면 돌봄이라는 이 개념은 코로나 이후에는
개인적인 문제나 가족 윤리적인 문제로 이렇게 답해될 수 있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공적이고 국가적 영역으로 확장됐을 뿐이 없는 영역이라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이 학자들이 제기하고요. 코로나 이후 돌봄 문제는 사적인 또는 가족 윤리나 개인적인 관계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국가적 영역으로 확장됐을 뿐이 없는 문제로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는 것이 이런 건강적 돌봄만 아니라 교육도 돌봄 교육으로 가야 된다는 게 코로나 이후에는. 그러니까 일반 공교 학교 교육에서도 학교에서도 돌봄이라는 것으로 커리큘럼을 교과 과정을 다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코로나 이후에 마을 단위로서 우리 가족과 지역 단위로서 서로 돌보지 않는 한, 그래서 그런 돌봄의 공동체를 만들지 않는 한 이 재난을 극복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국가적이고 마을적이고 이런 단위별로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공적인 예산도 오고 공적인 커리큘럼도 준비해서 학교 교육부터 마을에 있는 공동체 이 전체가 새롭게 변화되지 않으면 코로나 이후에 이 새로운 시대를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들이 지금 결론이고,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하고 있어요. 국가에서도. 이걸 2025년까지. 근데 우리가 미리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를, 이처럼 코로나 이후 우리는 돌봄 마을로 서로를 도우며 살 수뿐이 없다. 스스로 서로 돌보는 공동체와 마을을 만들지 못하는 우리는 모두 붕괴될 것이다. 약대동에서는 코로나 재난 이후 우리가 사는 마을 현장 자체를 돌봄 마을로 역동화시키기 위해 약대동 마을의 도시 농부를 중심으로 부천 의료사회 협동조합과 함께 약대동 건강리더 교육을 출발한 것이다. 이제 이렇게 돼서 우리가 수료증이 나오면은 이건 굉장히 이제 의미 있게 이제 마을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게 보면 이게 이제 그 KBS에서 다큐 온이라는 데서 나온 거예요. 시설이 아닌 살던 곳에서 나이 되는 것이 불가능한가요? 이게 의사협을 취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병원으로 오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마을로 와서 마을을 커뮤니티 케어가 그런 거예요. 커뮤니티 공동체가 케어하라는 거예요. 마을 자체가 서로 우리가 병원에 가는 것이 아니라 병원 의사가 마을로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로 오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교회로 우리가 돌봄센터로 우리가 마을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죠. 이게 이제 돌봄의 시대에 우리의 의식이 변화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설로 교회로 와라, 병원으로 와라 그런 게 아니라 의사가 마을로 들어가고 목사와 교인 신도들이 마을로 들어가는 이런 시대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의사의 왕진 개념과 약대동 마을 신방을 커뮤니티 케어의 영적, 육적 돌봄의 개념으로 통합해 본다. 찾아가는 방문 치유의 개념을 마을 간호사와 마을 건강 리더를 통해서 적극 통합해 본다. 이런 것들이죠. 자, 그래가지고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오늘 2강째를 지금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문화적 돌봄이라는 게 뭔가를 조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문예학당이라는 곳에서 이제 문화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우리 건강 리더 교육이 끝나면 이제 문예학당에서 문화는 약대동에는 4가지 그룹을 이제 엮었어요. 약대동에 여기가 박물관 아니에요? 우리가 주민자치센터 3층에 도서관이 있죠. 박물관과 도서관은 왠지 친숙하잖아요. 그러니까 박물관과 도서관을 묶고 문예학당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박도예학 세 그룹을 묶어서 이제 약대동의 마을 문화 리더들을 키우는 것으로 하기 위해서 여기가 지금 도서관이고 여기가 박물관이고 여기가 문예학당 이 그룹을 이렇게 해서 문예 리더들을 키우는 건데, 이게 지금 어떤 이제 가능성을 가지고 있냐면, 여러분 한류라는 거 아시죠? 한류. 네.
지금 우리나라의 이 문화적 역량이라는 것이 지금 이거 봐요. 이게 BTS가 한류를 이끌어서 지금 연속 5주 지금 그 빌보드 차트를 1위를 해요. 이거는 세계 사상 처음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나리가 오스카상 여우주연상 탔죠. 우리 이은여정 선생이. 그 다음에 이게 뭐예요? 기생충, 미나리, BTS. 이게 뭘 얘기하냐면 우리나라가 지금 이 코로나 시기에도 K-방역, 그 다음에 수출이 그렇게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번에 그걸로 이제 설이 아니라 추석 전에 전 국민 기본임금 30만 원씩 한다라는 것이 이제 있는 건데 왜 그러냐면 수출이 잘 되는데 왜 수출이 잘 되느냐. 우리나라의 이 문화적 이미지가 높아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야, 그 방역도 잘하지. 저 한류 저 문화가 우리나라에서 흥이 대단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 문화적으로 세계를 지금 이끌어 가니까 우리도 옛날에 미국 물건 뭐 독일 물건 그러면 믿고 샀잖아요. 그렇게 사람들이 해서 이 문화적 상품이 그렇게 잘 팔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팬데믹 시절에도. 그래가지고 수출이 너무 잘 돼가지고 회복률이 세계 1위에 지금 경제 회복률이. 근데 이제 그 딜레마는 뭐냐면 우리 이번에 쇠덩이에 눌려서 죽은 사람 있잖아요. 그게 그렇게 차출이 잘 돼서 이게 도는데 순환이 되는데 이게 바닥까지 안 내려간다는 거예요. 양극화의 문제가 있어요. 이게 정치적 문제인데 이게 좀 서민들이 잘 살 수 있게 해주는데 아직도 그 상층부들이 이거를 다 가져가니까 피부로 못 느끼는 거예요. 바닥에서는 이거 뭐 부동산 문제나 이런 거. 그래서 여기 봐요. 경제문화적 저력이 30kg 해동에 눌려주는 24세 이선호 씨처럼 전 국민에게 고르게 배분되지 않은 양극화 문제로 국민들의 피부에 와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객관적으로 전 세계의 문화를 우리는 이미 선진국이 지금 진입을 했어요. 근데 이거를 지금 양극화 때문에 우리가 못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BTS 기류에서 쓴 이 사람이 프랑스 교수 출신인데 지금 서울대학교에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 우리나라 지금 문화적인 이거를 어떻게 분석하냐면 이제 프랑스 대학 교수가 한국에 와서 이 BTS를 서울대 교수인데 기류에서 이 책을 우리 이 선생님 같은 한번 읽어보세요. 네. 본인이 문화 쪽에 하는 거니까 이 친구들이 어떤 친구냐면 이 방탄소년단이라는 게 원래 이 아이돌을 키울 때는 누가 키우냐면은 대형 기획사가 애들을 키워요. 스타 시스템으로. 그러면 그게 대형 언론사들이 그걸 홍보해줘요. 그렇게 해가지고 아이돌 그룹이 뜨는 거예요. 근데 이 BTS 위대한 점은 얘네들은 대형 기획사 출신이 아니에요. 조그만 중소 기획사라고. 그 다음에 얘네들은 언론이 키운 애들도 아니야. 자기 힘으로. 이게, 암이라는 그걸 키웠는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자기 힘으로 키웠는데, 얘네들이 대도시 출신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도. 세계를 휩쓰는 애인데, 다 지방도시. 여기, 제일 큰 도시가 여기 일산 출신이래. 일산. 그러니까 지금 놀라는 거야. 그리고 미국에서도 얘네들이 뜨는 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대형 그 언론들이 막았어요. 뭐 한국에 있는 애들이 그래들을 집중을 안 해줬는데 암이라고 하는 이 자기들 하는 팬클럽이랑 뉴런 소통을 하는데 성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이 소통의 능력들, 아까 우리가 말한 사회적 자본, 소통의 능력, 협동과 소통의 능력, 그 다음에 서로 돌보고 공유하는, SNS로 공유하는, 그러니까 SNS의 소통과 공유의 능력, 그거를 뉴런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문화에서 뉴런. 이 우리 두뇌에 수많은 신경망이 있잖아요. 그것으로 대형 기획사도 아니고 소그룹이고
언론의 힘을 얻지 않고 정말 지역과 마을 단위에서 자기들끼리 소통하고 협력하고, 예? 그다음에 돌보고 공유하는 걸 통해서 그런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 생태계를 만드는 게 중요해요. 우리 약대동 마을이 이렇게 작지만 학습 생태계, 문화 생태계, 복지 생태계를 만들면 이런 것을 K 문화라고 그래요. K 문화, K 방역, K 문화. 그래서 우리도 35주에서 K 교회. 지금 이걸 한류라고 그래요. 이게 지금 전 세계를 강타하는 거예요. 전 세계를. 근데 이것의 핵심은 내가 이쪽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왕 나온 거 잠깐 얘기하면 이게 BTS 미나리 이게 기생충 이게 작년에 다 세계를 지금 석권했잖아요. 이게 왜 되느냐? 우리나라가 언제 이런 걸 경험했어요? 먹고 살기도 힘들었는데 이게 다 되는 핵심적인 인연은 1990년대에 우리나라가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우리가 이게 한류처럼 우리나라 문화의 흥이 대단한 거잖아요. 우리나라 흥이. 근데 옛날에는 심의법이 있어요. 무슨 음악을 발표하거나 뭐 영화를 만들면 전부 검열을 해가지고 심의에 자유롭게 표현을 못하게 했어요. 그 독재 시절에는. 그러니까 전부 뭐 방공 영화만 만들고 뭐 너의 침묵에 그런 것도 전부 금지곡이야. 왜 그러냐? 왜 네가 침묵을 하느냐? 뭐 허무하다. 아니 그 사람이 여러 가지 감정을 표현을 못하게 한 거라고. 근데 그게 없어지고 우리가 자유롭게 표현하기 시작하고 그 뉴런이 우리 두뇌의 창의력이 대중과 결합하니까 지금 우리가 할리우드 영화를 봐요. 우리나라가 훨씬 더 재미나잖아요. 우리나라 노래가 싸이의 강남스타일, 방탄. 그러니까는 이 문화 생태계를 마을에서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K마을이, K교회, K마을이 등장해야 된다. 여기에서 새로운 것을 하는데 우리는 뭐야? 꼬비 마을 방송국 우리 한류, 우리 여기 김현재 선생이랑 우리 방송국 이렇게 만났어요. 양태동 꼬비 서로 읽고 쓰고 찍자. 그러니까 청소년들을 지금 그리고 제가 다음 주에 다음 주 주일 오후에 우리 새로 온 친구 중에서 디자인 공부하고 인문학 공부하는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랑 약대동 마을의 K 디자인과 K 인문학 공부를 하려고 그래요. 이제 이런 그 흥이나 이러한 그 유런이 그냥 자유롭게 결합해서 막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내는 거를 이제 성서에서는 성령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도 같이 전하면서 지금 한류라는 것과 성령이라는 것과 우리 젊은이들이 한류와 BTS 현상을 가지고 K 디자인, K 인문학 이거를 지금 만들 때 K 마을, K 문화, K 교회가 등장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전문적으로 하는 문예학당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끝나면 지난번에 모인 거예요. 두 분이 못 온 거예요. 지난주. 나는 이렇게 실천하고 있다. 이제 공부한 거. 그래서 우리가 커리큘럼도 있어요. 여기 이제 이거 끝나면은 여기 생태 문화 마을 돌봄 마을의 개념을 하고 약대동의 역사와 기근과 사람들 알기, 약대동 기근과 사람 프로그램 초청 및 탐방, 그다음에 도서관, 박물관, 기관 연대 프로그램 배우기, 그다음에 책 읽기, 인형극, 마을 공연 이건 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소리, 노래, 춤으로 마을 마당 만들기. 어제 제일 중요한 개념은 마당이라는 개념이에요. 마당.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서양 문화는 마당이 없어요. 우리 사람을 왜 그렇게 세계가 하냐면 저도 이제 저기 대학교 때 탈춤 이런 공부를 좀 했거든요. 우리나라 마당극은 아주 기가 그 제가
그냥 영국 무대에 올라가가지고 구경하는 거잖아요. 다른 나라는. 우리나라는 관중이랑 하나가 돼요. 그 춤은 그러니까 관중들이 막 막판에 신이 나면 다 뛰어나와. 그러니까 세상에 그런 무대는 없거든. 그걸 우리는 청년기 때 군사 독재랑 마주하면서 그 캠퍼스에서도 했다고. 이제 그게 지금 마을로 막 내려오는 거예요. 마을 공연들, 마을 마당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우리 며칠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게 좋은 공간이 어디였어요? 우리 달토였는데 지금 우리 거기에는 그 방음 시설을 해야 돼요. 마당을 만들려면. 그래가지고 마을에 지금 꼽사리 영화제 같은 축제가 있어야 되고 상시적으로 공연을 할 수 있는 마당이 있어야 돼요. 이 문화 마을이 되려면. 그래야 그걸 보고 마을 청년들이 지금은 우리가 저기 공장에 가서 노동해가지고 먹고 살 수 있지 로봇으로 다 대체되니까 문화 콘텐츠로 먹고 살아야 된다면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는 거예요. 이런 거를 마을 단위에서 연구하고 공부하고 잔치를 만들고 문화를 만들고 축제를 만들어야 돼. 이제 그거가 지금 세계를 휩쓸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문화가. 응? 그러니까 이제 마을 K 문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여기 길게 썼는데. 자, 그래서 코로나 위의 마을 운동의 방향. 비대면 영상 문화가 영상이라는 영역이 이번에 그 영상 지금 우리가 실험을 해서 오늘 우리 대단한 걸 해냈죠. 여기서 하면 현장에서도 보고 교회도 마찬가지요. 앞으로는 이렇게 여기 대면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고 대면으로 여기 강의 듣는 사람이 있고 집에서 듣는 사람이 있고 이게 지금 우리가 되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비대면 문화가 돼 있고 큰 단위의 잔치 축제가 아니라 작은 단위의 텃밭 옥탑방 여기 보면 텃밭 영화제 있죠. 휘경동 옥탑방 영화제.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 옥상에서 앞으로는 영화를 하더라고 다른 데 보니까. 근데 이게 다 문제냐면 동네 사람들한테 영화 상영하면 이제 소리가 크다라는 문제인데 지금 미래 문화는 저런 옥탑방에서 영화 상영을 해요. 동네에서 그 텃밭을 갖춰서. 그러니까 조금 우리가 방음시설 이런 거 하면 저런 데 올라가서 한여름에 이 휘경동 옥탑방 영화제 우리 똑같이 생겼잖아요. 이 옥탑방이랑 텃밭 영화제 그다음에 마을 달력이 그 소셜 캘린더라고 마을 달력이 있는데 이거 좀 이따 설명할게요. 자 그래서 문화 생태계는 이렇게 이제 가는 거죠. 건강 리더들 교육 얘기했죠. 그다음에 이제 문화 리더들이 어떻게 할 건가. 그다음에 도시 농부랑 여기서 생태적 돌봄이라는 것들은 이제 텃밭과 녹색 텃밭을 마을 곳곳에 만드는 건데 이제 여기가 우리 꿈토장님이 올라가서 이제 이렇게 큰 데를 여기를 이제 우리가 여기에 지금 돈만 있으면은 여기 햇빛 발전소까지 만들면 정말 예, 3층에 여기 그냥 텃밭을 만들고 전기를 우리가 이제 환경을 해야 되잖아요. 그 동네 발전소를 만드는 거지. 그리고 원래도 국가에서 지원하고 그래야 되는 건데 이제 이런 거를 우리가 다 이제 연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만 하고 여기 약대 중앙교회 몇 개 교회가 이걸 벌써 약대 중앙교회는 했어요. 우리가 옛날에 세미나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공간이 있는 데는 전부 햇빛 발전소를 만드는 거야 마을 곳곳에. 그래서 햇빛 발전소를 또 몇십 개 만들면 전국에서 또 와보지 마을을 구경하는. 그래가지고 봄이 시작되면 마을의 건강 리더와 마을의 문화 리더, 마을 생태들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출발 고고. 이게 작년 겨울에 한 건데 지금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보고가 되고 있잖아요. 벌써 건강 리더 교육 2번으로. 그래가지고 이 최근에 책 나온 게 뭐냐면 최근에 이제 이런 문제로 나온 책들을 이제 저는 계속 공부를 하는데 코로나 시대 마을 교육 공동체 운동과 생태적 교육학, 생태 민주주의, 환경 선교사 과정. 이제 이번에 우리가 건강 리더 교육을 하면은 문화 학당에서 뭘 할 거냐면 환경 선교사 이거를 환경 생태 리더들을 우리가 이제 과정을 만들 거예요. 이것도 한 6, 7강 정도. 요거는 환경센터가 있어요. 전문가, 우리 의료사업이랑 건강 이거 같이 하듯이 이 전문가들이랑 해가지고 우리랑 같이 공동 주축해서 이 리더를 키우고 처음에는 그 사람들을 지원받아서 우리 환경 리더들을
키우잖아요. 그 다음 할 때는 거기 있는 사람들은 이제 조금 오고 우리 사람들이 이제 강사로 참여하기 시작하는 거지. 이렇게 해서 마을에 이런 학교를 만들어내는 건데, 요거를 한번 이제 잠깐 읽어 보겠습니다. 여기를. 이게 이제 학자가 쓴 책이에요. 코로나 시대 마을 교육 공동체와 생태적 교육학은 이제는 교육에서도 돌봄이 없는 학교 민주주의, 돌봄이 없는 역량의 창조, 돌봄이 없는 배움, 돌봄이 없는 학습자 주도성은 그 자체가 모순이 아닐 수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사회 구성원 사이의 신뢰와 상호 관심, 사회적 연대와 사회적 연대를 구축하는 필수적인 주술독일인 함께 돌봄이 없는 곳에서 배움 또한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이제는 배운다라는 것 자체가 돌봄이라는 거, 우리가 이 코로나라는 재난 이후에는 돌봄이라는 가치가 없는 배움이라는 것이 무의미한 시대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돌봄이 꼭 필요한 이 현장, 마을 단위에서부터 이거를 건강의 리더들, 생태 리더들, 환경 리더들 하고 교육에 전부 반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지자체나 국가가 예산을 투자하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교육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까지는 안 왔는데, 그래서 거기 이런 책들이랑 이런 거를 하는 단체들이 생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을이 준비가 돼 있어서 이걸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게 준비가 돼서 지금 건강 리더부터 출발하고 이 환경 생태 리더 그 다음 단계 이게 가능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 이건 뭐냐면 생활 살림 경제라는 거는 뭐냐면 이게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이랑 관계된 거 조금만 더 설명하면은 아까 그 떡갈라면 혁명 우리가 이제 생태적으로 시대로 가야 된다. 생태 시대 이전의 시기를 우리가 산업혁명 시대라고 그러거든요. 이제 그 시대가 가고 생태 시대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이런 걸 연구하는 사람이 한 얘기가 이런 게 있어요. 여기 보면 코로나가 오니까 여기 밑에 보면 경제는 놀랍게도 작동하지 않거나 기능 정지 상태에 빠졌다. 경제의 기능 정지는 자영업자들에게는 가게 손님들이 사라지는 순간이고 노동자들에게는 실업의 공포가 엄습하는 순간이다. 우리가 저걸 겪은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은 뭘 봤냐면은 그래서 재난이 오니까는 경제가 작동이 안 되고 그다음에 나라와 시장 경제나 기업 경제들이 고장나고 기능이 정지되고 작동하지 않았는데 어디가 작동이 되냐. 시장이나 기업이나 국가의 경제는 작동을 하지 않는데 이 코로나 시기에도 작동하는 것이 어딘가를 봤더니 생활 살림 경제, 지역사회의 살림 공동체들은 작동하고 있더라. 왜 그러냐면 재난임금을 갖다가 시장에 뭐 20만 원, 뭐 우리 지금까지 10만 원씩 줬죠, 겨우. 그렇게 하니까는 지역 경제가 사는 거야. 살림 경제가 사니까. 그러니까 이 생태학자 보기엔 살림 경제가 사니까는 시장 경제가 살고 나라 경제가 산다. 거꾸로라는 거예요. 나라가 먼저 그 시장 경제가 살아서 우리 살림이 사는 게 아니라 지역에 재난임금을 주니까 살림 경제가 사니까 그다음에 기업이 살고 그다음에 나라가 산다는. 이게 재난 후의 생활 살림 경제라는 거죠. 그래서 시장 경제, 기업이나 시장 경제는 에코노미가 아니라 살림 경제, 오이코스가 먼저다. 이제 이런 이론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경제학자가 아니니까. 그러니까는 이제 이 얘기는 뭘 의미하냐면 마을 기업, 마을 협동조합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생활 살림이 살면 그래서 지금 기본임금이라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우리가 이 코로나 이전에는 기본임금이라는 것이 개념이 없었잖아요.
근데 이게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있고 또 연구를 해보니까 우리나라가 아니 지금 한류 때문에 수출이 잘 돼가지고 경제학자가 나와서 분석하는데 빚을 내지 않고도 그 번 거 가지고 해도 그러면 그게 3개월 안에 다 써야 되잖아요. 그럼 마을 경제가 돈다는 거지. 마을 경제가. 정말 개개인한테 돈이 쓰게 마련. 그걸 아니 3개월 안에 지역에서 쓰게 된 거 아니야. 그 돈은. 그러면 돌면 시장 경제가 돌고 나라 경제가 돈다는 거야. 근데 그거를 이 기재부 엘리트들이 자기가 중심으로 경제를 하려고 뭐 그동안 경제라고 다 묶어놨던 거더라고. 이제 그런 분석이 있어요. 제가 뭐 경제학자가 아니니까. 근데 내가 보기에는 이제 국민들한테 그걸 나눠줘야 된다고 봐. 그리고 마을에. 우리도 이 마을에서 이런 일이 있고 그러니까 이 마을이 활성화되잖아요. 마을이 살고 국민이 살아야지. 응? 그래가지고 우리 임종환 선생님이 뭘 하냐면 이분이 부천에서 저기 있잖아요. 커뮤니티 케어 민관 협동 활성화 저걸 했었잖아요. 노인병원 격리 그만하고 평소 살던 곳에서 돌봄을 받아요. 저게 이제 우리 임종환 교수님이 커뮤니티 케어라는 거죠. 커뮤니티가 공동체가 스스로 이제는 아픈 사람을 돌보고 나이 들면은 가족이랑 헤어져 가지고 저기 요양소에다가 고려장 맡겨가지고 거기서 죽는 게 아니라 마을에서 돌보고 의사들도 마을로 내려오고 목사들도 마을에서 거기서 같이 가족과 함께 지역에서 살고 거기서 숨을 거두는 거. 이게 커뮤니티 케어거든.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고령화 사회가 오니까는 일본이나 한국 같은 세계 1위 아니에요, 고령화 속도가. 지금 병원에 의존해가지고는 이 고령화 사회를 맞이할 수가 없어요. 지역사회가 동원돼서 지역사회가 서로 돌보지 않으면 이게 커뮤니티 케어, 이게 전 세계적인 흐름이라고. 이제 그걸 제일 잘 아는 사람이 우리 임종환 교수인데 이분이 그래가지고 부천시 커뮤니티 케어 활성화 방안 여기 가서 발표돼 있죠. 우리 마을에서 이걸 하고. 근데 신현 상생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 창립 총회가 이제 임종환 교수를 중심으로 만들어졌어요. 저도 이사로 들어갔는데 그 얘기만 제가 잠깐 설명할게요. 신현 상생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 드디어 2월 18일에 출범했습니다. 사회적 경제적 기반으로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 사회적 약자에 대한 통합 돌봄, 평화 공동체 형성을 목표로 2030년까지 햇빛발전소 협동조합과 돌봄 협동조합, 의료복지 협동조합에서 조합원과 자원봉사자로 100만 명이 참여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꿈은 뭐냐면 이런 마을 단위에 이렇게 건강 협동조합, 이 사람들이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고 우리는 이제 저기를 의사회랑 브런치를 해서 이런 것에 전국적으로 지금 마을 단위에 있는 협동조합을 모으면 2030년까지 100만 명이 여기 참여할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마을 곳곳에서 주치의제도 우리 같은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 전주에서는 이 건강 리더를 150명을 일자리를 만들려고. 그러니까 임종환 교수 목표가 거기라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될지 뭐 나는 장담할 수는 없지만 나는 이 뜻이 고귀하다고 그러고 우리랑 같이 하는 신뢰가 있기 때문에 참여했는데 이사로 이러한 꿈을 갖고 있다라는 게 크게는. 그러면 여기에 그 마을마다 그냥 의료만 있는 거야. 이게 지금 문화적인 한류적인 큰 공동체마다 마을 잔치와 마을 축제가 일어나고 거기서 협동조합이 일어나서 같이 시장 경제를 넘어서서 같이 협동하는 협동 경제가 이루고 그다음에 건강을 고령화사에 같이 돌보고 그런 게 우리 마을만 해도 뭐 협동조합이 생기고 그렇게 되면 이게 불가능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건강리더 교육 끝난 다음에 우리가 협동조합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자 이제 그런 얘기고. 자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그래서 올해 새로운 텃밭 일국이 올해 온 것들 기억나시죠? 올해 이렇게 출발했는데 이게 지금 많이 진도가 벌써 나갔어요. 네, 어제 한 거고 이 마을 지금 이제 이승원 목사 중심으로 여기에서는 계속 그냥 100명 80명 100명 가량 아이들한테 도시락을
110명분.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아니? 그 가지러 와요? 안 사도 배달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나도 그 예상을 못했는데. 최고 4명은. 그러니까 이 지금 이 조민자 선생이랑 이제 누구야 이 김연자 선생은 이게 좀 미안한데 안 가시는 곳이 없어. 그냥 여기 저기 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데 이런 데가 어딨냐. 나는 진짜 신앙인이지만 이 기적이에요, 기적. 이 코로나 시기에 처음엔 이게 뭐예요? 이게 출발이 뭐예요? 꼬비 심야 식당 안에 애들을 그때는 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코로나를 맞으니까 우리가 배달로 간다는 거죠. 그게 지금 그 얘기예요. 코로나가라는 것이 기적을 일으켰다는 게 옛날에 병원으로 오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의사들이 가잖아요, 집으로. 똑같은 거예요. 코로나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그걸 배달하는 거예요. 그거를 커뮤니티 케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런 운동을 우리가 그 한류라는 게 있잖아요. 그 한국인의 그 신바람. 그거랑 연결을 시키면 세계를 지금 미나리, 방탄, 기생충, 우리나라가 이미 선진국이 됐어요. 세계의 K 문화, 지금 이 세계를 끌고 나가는 팔방역 그런 문화를 가 불가능하지 않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 지금 양극화 문제만 해결하면.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김종환 교수의 이 얘기가 이런 협동운동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게 아니 지금 미국인들의 그 저 축제에 어떻게 다 가서 1등을 하냐고 그리고 방탄이 어떻게 5주째의 빌보드 1위를 하냐고 우리 때는 상상을 못했던 이라고 이 마을 이런 많은 문화도 불가능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고 그리고 여기 또 다 좋은 분들이 좀 많이 왔잖아. 각설이 타령도 있고 여기 가수들도 지금 오고. 정말? 정말? 그 나중에 의논을 좀 해보세요.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돌봄 마을 가는 길 몇 가지 이제 얘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얘기한 게 마을의 건강, 생태, 문화, 리더 육성이기도 했죠. 그다음에 치유 텃밭. 거기 이제 최고 이제 토론되는 게 이제 간단하게 얘기했지만은 공유 부엌과 공유 냉장고라는 것이 이제 그 경제활동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제 지금 마을 부엌 이게 뭐죠 그것이 저기 하시는 동네 부뚜막 행복. 그거로 하는데 이게 이제 공유 부엌으로 나가야 돼 공유 부엌으로. 요거는 프로젝트가 많아요. 부천시에서 공유 부엌 지금 운동하고. 근데 우리가 사회적 자본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에서 이 마을이 너무 협동이 잘 되고 모든 일을 마을이 이렇게 하는 데가 어디 있겠어. 그래서 우리가 프로젝트를 보니까 여기 임희선 선생님은 뭐 컴퓨터도 잘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도와가지고 그런 것들을 내면 될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내년에는 그 도전을 해서 공유 부엌이나 공유 냉장고를 가고 가장 좋은 거는 마을 달력 앱을 만드는 거예요. 이걸 영국에서 소셜 다이어리라고 하는데 이 얘기를 설명을 좀 하면서 이제 마무리로 들어가겠습니다. 요거는 이미 하고 있는 거고 치유떡밥이나 리더 교육은 그걸 지금 조금 더 경제적으로는 부뚜막을 공유 부엌과 냉장고로 만들고 그래서 마을 전체를 우리가 세계 1위잖아요. 그 네트워크에 앱이 디지털이 이걸로 고령화 시대에 있는 건데 이제 이게 영국 사례예요. 영국의 서클로 공동체와 관계로 메우는 복지의 빈자리. 그러니까 소셜 캘린더라고 그래요. 사회적 달력. 근데 이게 이게 영국의 성공한 사례인데 뭐냐면 영국에 이제 나이 든 사람이 많으니까는 우리나라도 제일 큰 문제가 된 게 고독사와 외로움이에요. 노년의 이제 제일 큰 문제는 혼자 되는 거죠. 그래서 고독사와 치매가 최고의 문제예요. 우리나라 같이 좀 애 안 낳고 고령화 1위는 이 문제를 이게 공동체 단위로 해결하는데 그래서 영국에는 그 외로움을 다루는 장관이 미니스트리 오브 솔리타리티
솔리다리테가 아니라 loneliness, Minister for Loneliness라는 외로움을 다루는 장관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이가 많이 드니까 외로움이 문제의 핵심. 그리고 여기 보니까는 그래서 물어봐요. 그 장관이 물어본 거예요. 노인들한테. 당신이 뭐가 제일 필요한가?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랑 커피 같이 마실 사람이 필요하다. 나랑 영화 구경 가고 나랑 극장 오페라 구경 같이 갈 사람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형광등을 갈아줬으면 좋겠다. 누군가 와서. 그 다음에 은행 업무를 좀 봐줬으면 좋겠다. 일본의 경우는 반찬을 좀 시장에서 사다 줬으면 좋겠다. 장을 봐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것이 이제 나이 든 사람들의 7080이 욕구잖아요. 근데 최근에 제가 어디 사회적 기업 우리 거기 보고를 한 거 보니까 이제 교도사에서 나온 친구들한테 디지털 훈련을 시켜서 앱 그것도 훈련을 시켜서 어른들한테 이 핸드폰 사용하는 거 이런 거 교육을 시켜서 간단한 거. 그래가지고 그 앱에다가 그리고 마을 전체 사람들을 묶는 소셜 캘린더 이게 뭐냐면 마을 달력 그런 앱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7080들이 누구나 이제 들어와서 나 뭐 커피 마시고 나랑 같이 영화 볼 사람 나 지금 뭐가 필요해 형광등 달아줘. 그거를 할 수 있는 것들을 청소년들이 어른들을 가르쳐 주게끔 하는 거지. 그래서 익숙해지면 그 사람들이 7080이 뭐죠? 8090이겠네. 8090이 그런 거를 해주면 은퇴하고 7080, 60부터 뭐 80까지가 그 사람한테 가서 그걸 도와주는 거죠. 커피도 마셔주고 공연도 같이 가지고 건강등도 가지고 은행도 봐주고 장도 봐주는 그것이 앱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그거 하더라고요. 그런 생활 도우미들 그런 마을의 앱을 만들면 그걸 은행에다가 저축하는 그 사람이 그 도운 것들을 자기가 이렇게 누굴 도왔다 그러면 저축해서 나중에 그거를 월급으로 주든지 복지기금으로 그 사람한테 용돈을 주든지 이게 이제 사회적 달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리더들, 문화 리더 이런들이 20, 30명 있고 텃밭을 가꾸고 공유부엌 이 사람들 마을에서 혼밥 혼술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와서 냉장고에 먹고 같이 나홀로가 많잖아요. 공유부엌을 하면 밥도 같이 먹게 되고 그 또 7080 어른쯤의 그 노하우들을 이러한 사회적인 우리 디지털의 세계 1위니까 우리나라가 그걸로 하면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전부 지금 기본임금 이런 거 식으로 쏴주는 거지. 그거를 누가 정부 예산을 독식하지 않아. 그러면 이게 진짜 돌봄 마을로 간다는 거죠. 이게 코로나 이후에는 이걸로 갈 수뿐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까 말하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사회와 국가의 문제라는 거죠. 코로나 이후는. 그래서 영국의 사례를 이렇게 보는 거고 공유냉장고는 독일의 13억 톤의 먹거리가 음식물이 낭비가 돼서 거리 냉장고에서 상하기 전에 갖다가 묵어놓으면 누구든지 거기 와서 꺼내 먹을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도 공유냉장고 다음 달에 이 예장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의 임원들이 여기서 모여요. 우리 달토에서. 제가 지난번에 이거 어디 강연에 가서 제안했거든요. 그랬을 때 만약에 냉장고를 10대 사서 하면 우리도 한 대 달라 그래가지고 누가 그걸 관리만 하면 동네에서 그 반찬이나 이런 거 먹거리 누구든지 꺼내 먹을 수 있고 한 사람이 그걸 관리하게끔 해주고 가능하면 그 사람 관리하는 사람들 뭐 최소한의 용돈이라도 우리가 지원할 수 있게 하면 이 공유 냉장고, 공유 부엌, 그다음에 이런 마을 달력, 그러니까 건강 리더 치유톡발 이렇게 되면 이게 재난 이후에 돌봄 마을로 가는 길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공유 냉장고에서 출발하여 공유 경제 이게 공유라는 게 아까 우리 사회적 자본을 만들 때 뭐라고 했어요. 서로 협동하고 서로 소통하고 돌보고 맨 마지막에 뭐예요? 공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을 단위로부터 공유 경제가 이제 등장해야 돼요. 요즘 지금 세계적인 에어비앤비와 우버가 다 공유 경제하는 게 네트워크 사업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공유 냉장고에서 출발해서 공유 경제, 돌봄 경제, 살림 경제를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을에 돌보고 살리는 경제, 돌보고 사람을 살리는 이런 경제가 등장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공유부와 공유톡밭으로 발전하여 우리 마을 교회들을 2025년까지 통합 돌봄 마을의 생태계의 거점 공간으로 육성해보자. 제가 이번에 그 이제 연합회 가서 이제 발표한 거예요. 요런 거를 지금 때가 돼서 청년 상생 경제 네트워크로 윤종환 교수가 전국 단위로 지금 이 운동에 지금 중심에 서 계신 거예요. 우리 마을 사람이에요, 우리 마을. 우리 약대동에 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네. 여기 공인행자고 수칙이 있어요, 여기. 그리고 노인복지 관계로 풀어가는 새로운 해법으로는 노숙인 재가족들은 시집가스, 노인, 신숙박 공유, 프리버드. 이거는 외국에서는 노인들 혼자 돼서 여행 못 가니까 이 사람들 데리고 버스를 가지고 슬립버스를 만들어서 뭐 20대를 사가지고 이 사람들과 여행하는 이런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 그 다음에 트립버드라고 하는 이 사람 여행 다니는 그런 숙박업체를 만들어서 이런 사회적 기업들도 창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이제 외국 사례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해서 이승훈 목사가 약대 마을 문화 공간으로 선정이 됐죠. 그래서 지금 수리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이렇게 아까 말했듯이 1층은 어르신들, 2층은 문화 리더 등등, 3층은 옥상은 생태 리더들, 그리고 지하 본당은 거기서 몸 풀기도 하고 주일 빼놓고는 주일은 이제 교회 왔을 때고 거기서 이제 공연도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저걸 해야 돼요. 그런 공연을 하려면은 이렇게 하지. 이 마을 전체를 돌봄 센터로 내놓으려고 하는 이 프로포절이 됐어요. 이게 상당한 예산을 하는데 우리가 왜 됐냐? 우리가 이 마을에서 기여한 바가 많다라는 거지. 우리가 낸 자료를 보니까 여기는 이게 사적인 게 아니라 정말 지역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우리가 예산을 써도 된다고 그래서 이 마을문화공간이 선정이 된 거예요. 우리 어린이집이 없어지는 거면은 이게 도시재생에서는 그 문화유산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승훈 목사 그걸 봐서 이거를 이 어린이집과 함께 이 마을에서 함께 했던 이게 일종의 30년 동안의 문화예산인데 그런 걸 옛날엔 다 없애버렸거든. 근데 지금은 그런 거를 보존하는 걸 도시재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보존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 하는 사람이 해서 선정이 돼가지고 우리가 이런 기회를 얻은 거예요. 지금 이게 수리에 한참 돼서 8월이 되면 이제 멋진 공간이 등장할 텐데, 그래서 하여튼 이게 세 가지 꿈이 있는데 가짜 뉴스들이 많이 돌아다녀요 지금. 그래서 그런 거를 퇴치하고 건강 리더, 복지 리더, 문화 리더, 생태 리더들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마을 곳곳에서 밥상을 펴고 환대와 치유, 건강, 생태, 문화 리더들에서 마을 돌봄 커뮤니티 센터를 세워나가자. 그다음에 통합 돌봄 시대에 마을 건강 리더 교육이 약대동 마을의 플랫폼 마당이 되어서 생태 밥상 건강 문화의 리더를 길러 나가자. 이런 꿈을 가지고 우리가 꿈꾸는 마을, 축제와 만남의 장이 있고 이웃과 연대하는 이런 사회적 경제 공동체적 삶 세월호, 그다음에 우리 캄보디아나 지금 미얀마 이런 데도 어려운 데도 돕는, 그래서 헬조선 N4 시대 인구절벽 불안 사회를 극복하는 정의와 평화를 회복하는 마을. 그래서 돌봄 공동체, 마을 학교 공동가 양육, 의식주 풀뿌리 운동, 바른 먹거리 마을 만들기, 이러한 돌봄 마을의 꿈을 우리가 같이 이뤄나가는 우리 건강 리더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오랫동안 이제 들어주셔서 이제 51분인데 한 마디씩 마이크들 다 켜시고요.
한마디씩 오늘 들은 소감부터 하는데, 우리 여기에 있는 저기 대면 분들부터 한마디씩 불피고 하고, 그다음에 아닌 분들은 저기 지금 현장에 지백에서 온라인으로 참석하시는 분들은 그 이후에 또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김현자 선생님. 아니, 가까이 계신 분부터 하죠. 마이크 좀, 예, 하시고. 오늘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지난번에는 35년의 목사님께서 시작서부터 지금까지 이야기를 너무 적나라하게 잘 이야기해 주셔서 너무 새로웠었는데, 오늘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떤 사회에서 살아가야 될지를 명확하게 제시해 준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열강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도 우리 이제 센터장님 말 맞다나 앞으로의 비전을 이렇게 너무 이렇게 세세하게 다 말씀을 해주셔갖고 그냥 저거 따라서 하면은 정말 우리 약대 마을이 세계에서 인류가 마일이 되지 않을까 그 정도예요?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네. 이거. 그런지 목사님 너무 그냥 큰일을 많이 해주셔서 우리 약대동에 진짜 무한한 발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거 보고 돌봄 그런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을 것 같아. 만약 하게 되면은 내 재질과 기술을 많이 맞아요. 어르신들을 좀 재미나게 즐겁게 할 수 있는 그리고 그런 프로그램 진짜 나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내가 죽고 싶을 때 전에 누가 텔레비전 나왔는데 내가 죽고 싶으면 집에서 병원 가면 집에서 죽고 싶은 게 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그렇게 돼야 돼. 그런 마을을 만들어야 돼. 그래서 나도 만약에 내가 죽고 싶으면 내가 편한 장소에서 죽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딱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하고 싶어하는 그런 돌봄 공동체가 되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너무 좋네. 오늘 최고로 정말. 자, 여기는 저기 대면 쪽은 다 했고요. 조민자, 김미용, 이 신은이, 공미란 선생님 여기 지금 와 계신데 한마디씩 해주십시오. 어느 선생부터? 네, 우리 공미란 선생님 제일 에너지가 많은 공미란 선생님부터 출발 부탁드립니다. 네, 외국의 여러 가지 사례들까지 많이 연구해 오셔가지고 오늘 잘 들었고요. 우리 지역에서 어떤 일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소기의 성과를 달성해야 될지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많아지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공미란 선생님의 그 에너지가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늘 이렇게 힘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은희 선생님. 마이크 여시고, 신은희 선생님. 이거 어디 가죠? 김미용 선생님. 마이크 여시고, 다 마이크를 좀 열어주세요. 여기, 네. 신은희 예, 선생님, 네. 예. 모두 저기 조금 늦게 들어와가지고, 늦게 퇴근해가지고, 늦게 늦어서 처음부터는 못 들었는데요. 그래도 좋은 사례와 이렇게 얘기를 해서 잘 들었습니다. 근데 진짜 이 동네 우리 부천 특히 이 약대 마을에서 이렇게 우리가 계획한 거를 잘 이루어지면 더 좋고 또 우리들이 힘을 더 얻을 수가 있어서 다 같이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크게 응원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가만 있어봐. 여기 최희정 선생님이 안 보이시네? 아까 아침. 네? 그러셨어요? 자, 그러면은 공미란 선생님 하셨고 조민자 선생님이랑 김미영 선생님만 남았네. 누가 먼저 하시겠어요? 김미영 선생님 마이크 좀 풀어주세요. 한 말씀 하세요. 김명 선생님 마이크 하나는 풀 수 있는데 못 본다고 지금 채팅으로 왔는데요. 그래요? 지금 2개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는 아니어도 하나는 넣을 수 있는데. 그러면 조민자 우리 부녀회장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떠시는 네. 저기 뭐야. 이 작은 마을에서 여러 가지 일이 진행되고 네. 있는데 음. 앞으로도 더 좋은 일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뭐 사례도 많이 들어주시고 또 비교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더 좋게 발전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약대동 분효회장님의 정말 그 헌신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고 저희들이 정말 감사드리면서 네, 우리 김명 선생님은 지금 뭐 마이크가 채팅으로 왔는데요. 아. 약대동의 돌봄 통합 돌봄 시대 큰 기대가 갑니다.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요. 야, 뭐 한마디씩 다 해주셔서 네,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고 광고 좀 해주시죠. 총무님이 다음번에는 다음번에는 7월 16일 우리 임종환 교수님 강의가 첫 강의니까요. 그때도 아마 이 상태라서 네, 줌으로 아마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줌으로 지금 들으시는 분들은 줌으로 들으시고 오시는 분은 지금 이제 저희가 5명이니까 이 정도까지 해서 다음 시간에도 늦지 않고 다들 뵀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7월 16일 7시 반. 네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너무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봬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